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지금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이 주식시장. 이게 반등이 가능할까? 우리가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미국채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금리 화면을 보고 계신데, 미국채 금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국채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격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결코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림의 푸른색 선이 만기 10년물의 국채 금리고요. 이것을 보면 국채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원금이 한 마이너스 7%, 8% 정도씩 떨어집니다. 2022년에 한 1.5% 수준에서 지금 3%까지 1.5% 정도가 올랐는데, 만약에 미국채 10년물 국채를 2022년 초에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원금에 못해도 12% 정도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다는 소리죠. 결코 안전한 자산이 아니죠. 다음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TLT라는 이 미국채를 주로 매입하는 ETF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채가 굉장히 안전하니까 이 ETF도 굉장히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22년 초에 차트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죠. 만약에 2022년 초에 부터 지금까지 이 TLT ETF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손실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채권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리면, 이 TLT ETF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물 근처에 잔존 만기를 가진 국채들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의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18.12 yea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그림처럼 국채 금리가 만약에 이렇게 1% 올라간다 그럴 때는 TLT ET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12% 정도 손실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죠. 잔존 만기가 긴 국채일수록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손실이 월등하게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올해 내내 TLT ETF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20년 내내 팔지 않고 보유하면은 원금 손실이 다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여러 번 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는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이 국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런 국채의 경우에는 증권사 및 대형 금융기관들이 주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는 국채 트레이더들이 국채를 막 내던지는 패닉셀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 다음 내용을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림의 붉은 선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의 패닉셀이 나타나는 이런 구간들은 보통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 아니면 인상하는 초입 구간, 이런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요. 지난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때도 갑자기 채권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2003년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붉은색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초입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좀 빠르게 인상된다, 우려가 커져 있을 때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패닉셀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난 다음엔 다시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를 반복했던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항상 보면은 이번에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질문도 많고. 그러면 이런 그림처럼 항상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늘려보면 늘려볼수록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반복되어 온 이유가 뭔지 묻고 싶어요. 특히 201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 패닉셀 구간이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이유는 대체 뭘까요? 답은 사람이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국채 시장이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 단위가 수백억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로 국채 투자는 안 하죠. 기관의 트레이더들이 주로 국채를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오고 가는 이런 채권 시장에서, 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이런 신입사원에게, 야, 네가 한번 입사한 지 좀 얼마 됐으니까 이제 국채 한 5천억 정도
뭐 한 1조 정도만 트레이딩 해봐.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절대 안 시키죠. 뭐 국채를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고 경력이 오래되고 시장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이 이런 채권 트레이딩을 하겠죠. 국내 및 해외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그림처럼 1979년 그리고 1994년에는 미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심하게 확 올려버리면서 채권 투자자들을 학살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제 트레이더들은 애초에 미연준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하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TLT의 폭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뭐 내가 거래하는 5천억 또는 뭐 1조의 자금 중에 마이너스 20%가 정말 몇 달 만에 그냥 사라집니다. 평가 손실이 찍혀버리는 거죠. 트레이딩 잘못해서 한 1,000억 날렸네, 2,000억 날렸네 그러면은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뉴스처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거론이 나온다고 하죠. FOMC 위원들이 한 방에 기준금리를 0.75%나 올리는 이런 뉘앙스를 계속 시장에 던지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미국 장기 국채를 투자한 트레이더들의 입장은 진짜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닉셀로 이렇게 미국채 금리도 그렇고 장기물 단기물이 전부 다 이렇게 매도되면서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만기가 짧은 2년물 국채 금리도 여기 보시면 이 녹색 2년물인데 장기 국채는 손실이 크니까 던진다 치는데 그럼 2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가 급등한다는 소리가 이제 국채를 시장에 막 내던진다 이 소리죠. 2년물 국채 금리 또한 금리가 올라갈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2년을 딱 보유했다 그러면 원금 손실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죠. 기관들도 빨리 매도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뭐 MMF나 이런 데 넣어두는 게 오히려 큰 이득일 수도 있죠. 물론 뭐 트레이더들은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서 국채 선물도 이용하고 뭐 다양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MMF에 넣어두진 않겠죠. 어쨌든 뭐 2년물 단기물이라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때는 단기물에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금리가 빨리 올라갈 땐 다 같이 국채들에서 패닉 세일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을 우리가 닦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그림의 핵심 그림, 요 내용들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앞서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역사를 오래 되돌릴 필요도 없죠. 이 그림에 2013년 이후만 봐도 됩니다. 항상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요런 기대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항상 이렇게 패닉셀은 나왔어요. 자, 그럼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이제 최근 국채금리 상승과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를 캡처해야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대부분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유동성이 흡수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요. 테이퍼링을 우려한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된다는 이런 우려,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던 이런 시기들이 전부 패닉셀이 나왔던 이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런 시기마다 전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패닉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국채금리가 이렇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돌림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올까요? 답은 이거 사람이 거래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든 이렇게 주가가 막 빠질 때 겁이 나죠. 그러면 일단 주식을 서둘러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갑자기 평정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주가가 떨어질 이유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채권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매도를 하고 나면 냉정하게 이제 경제지표를 보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현자 타임이 온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패닉셀을 하고 봤더니 핵심 물가 지수죠. 이게 꺾이는 모양이 막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일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떨어뜨리고 내릴 정도로 막 폭락을 하기도 하고, CRB 지수죠. 에너지와 식품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원자재 인덱스가 뭔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듯한 점점 상승률이 둔화되고 이런 모양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그렇게 높아질 것이다 예상했던 임금 상승률, 이것조차도 최근에 상승률이 둔화되는 이런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패닉셀로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패닉셀 요게 어느 정도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 패닉셀이 끝나고 나면 역시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정신을 차리는 이렇게 조정 오는 기간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역사적으로 어떤 구간이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던 이런 구간들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채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안 좋게 나오면. 그리고 반대로 시장 예상과 부합하거나 아니면은
CPI가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런 타이밍에 적절히 잘 빠져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되든 안 되든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적정한 비율에 맞게 이렇게 주식의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려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설명란 보면 후원 계좌로 가끔 후원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매주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